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미국이 현대일렉트릭과 효성 등 우리 기업이 수출하는 변압기에 고일 관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현대일렉트릭은 4차 연례 재심 최종 판정 결과 529억 원 규모의 추징금 부과를 통보받았다며 이에 상급법원인 국제무역법원에 제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최응식 원장이 사임하게 된 하나은행의 2013년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에 착수했습니다. 특별검사단은 오늘부터 다음 달 2일까지 3주간 조사에 돌입하며 검사 후 최종 결과만을 감사에 보고해 독립성 및 투명성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도급 업체 금품 수수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대림산업이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900만 원을 부과했다며 하도급법 위반을 제외한 나머지는 경찰 등에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피해자들의 첫 구제 사례가 나왔습니다. 가스안전공사가 지난 2015년에서 2016년 공채 최종 면접에서 억울하게 탈락한 피해자 8명을 채용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번 사례가 향후 공공기관 채용비리 피해자들의 구제 표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촌놈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장이었는데요. 어제장이어서 오늘장도 우리 양시장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특히 오늘장은 전기전자 업종의 탄력과 함께 지수 상승을 견인한 상황인데요. 잠시 후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과 시장 분석 그리고 코인에 관한 모든 것 알아보는 시간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되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오늘도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 저녁으로 종목 클리닉 시간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가는데요. 종목 클리닉 함께해 주실 두 분입니다. 봉투선생 이강민 전문가님과 어윤학 연구원님을 먼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두 분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날씨가 점점 좋아져서 오시는 길도 따뜻했을 것 같은데 우리 시장도 이틀 연속 따뜻한 분위기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강민 전문가님. 네, 지수가 반등하면서 사실 시장에 기대감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변곡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번 주 중반이 지나야지 어느 정도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급등하면서 지수가 반등했는데 전반적으로 종목 흐름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역시 종목들 흐름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장에 완연한 온기가 전해졌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보수적인 관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적당히 매매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지수에 대한 결과로는 양봉 마감, 상승으로 마감이 됐지만 그 안의 내용들을 보니까 아직 완연한 봄이 찾아오지 않은 듯한 느낌인데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좀 분석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코인 관련해서 최근에 가격들이 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인데 궁금하신 거 많으실 겁니다.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윤영 연구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시장이 긍정적인 소식과 부정적인 소식이 엇갈리면서 지금 박스권 횡보하고 있습니다.
호재는 둔감하고 악재는 민감한 그런 시장입니다. 이런 시기는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표 수익과 목표 손절 굉장히 짧게 대응하는 그런 것이 현명한 투자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다양한 내용으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말이 좀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악재에는 정말 민감하고 호재에는 좀 둔감한 시장이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이슈들 더욱더 꼼꼼하게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종목 클릭 시간으로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시면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욱더 특별하게 매주 금요일 저녁이죠. 보내주신 시청자분에 한해서 두 분을 추첨해서 평택초놈 아카데미 시청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 보내주셔서 상담도 받아보시고 거기 아카데미 시청권까지 받아볼 수 있는 기회 꼭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문자 상담부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문자는요. 끝자리 1091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에코프로 매수가 36,000원의 비중 20% 진단 부탁드립니다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문자 상담은요. 에코프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코프로는 강보합에서 마무리가 되면서 39,950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강보합에서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아직 고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먼저 적정 주가와 추세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첫 번째 상담 종목이 수익권이기 때문에 축하드린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에코프로 종목은 적정 주가가 23,300원, 비교값은 1.97,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은 1년 전 적정 주가와 비교해서는 지금 상당히 올라온 상태에서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추세를 살펴보면은 중기 상승 추세를 보인 지 꽤 오래됐습니다. 약 1년 정도 중기 추세 지금 상승 보이고 있고, 단기적으로도 이번 달 들어서 강하게 반등이 나오면서 중기와 단기 모두 상승 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맞아요. 첫 번째 종목 상담부터 지금 수익권에 계신 시청자분이셔서 기분이 좀 좋은데요. 일단 추세 같은 부분에서는 중기와 단기 모두 상승 추세로 살아있는 상황이고요. 자, 적정 주가 비교해서는 좀 고평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2만 원대 적정 주가가 좀 계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일단 1월 16일 최고가가 44,600원이었습니다. 지금 매수가가 36,000원, 3만 원대 중후반 가격대인데 지금 여전히 수익 구간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 어떻게 좀 목표가 설정을 할까요? 네, 이 종목은 일단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길게 보시는 건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플러스 5%나 플러스 15% 먼저 오는 쪽에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단기 흐름이 괜찮기 때문에 15% 정도 수익 실현은 가능하다는 생각인데요. 길게 끌고 가지 말자는 건 역시 고점 부근에서 매수를 하셨고, 지금 주가 자체가 역사상 최고가 근처입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 큰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길게 끌고 가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죠. 그리고 지수의 불안감이 아직까지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꺾였을 때는 같이 또 고점 부분이기 때문에 꺾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수가가 약간 아쉬운데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수가가 36,000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상승 추세에서는 121선 이하까지 기다리든가 아니면은 21선 위에서 아래에서 매수를 하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매수하신 자리가 61선하고 이탈하고 120선을 이탈하기 전입니다. 그래서 좀 기다리셨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길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역시 2016년에 8,500원대 가격이 44,000원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400% 이상 수익이 난 종목입니다. 장기간 이렇게 크게 상승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크게 흔들릴 경우에는 크게 꺾일 수가 있는 그런 흐름이죠. 그래서 이렇게 장기간 크게 상승한 종목들은 정말 이 주가의 조정이 컸을 때 그때 들어가서 길게 끌고 가면은 맞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고점에서 매수를 했을 경우에는 단기로 짧게 대응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매수가나 지수의 흐름 그리고 주가의 여러 가지 흐름들을 감안했을 때는 길게 끌고 가는 것보다는 단기에 대응을 하는 게 맞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조금 더 끌고 가다 보면은 결국은 매수가 아래로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짧게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5%나 플러스 15% 먼저 오는 쪽에서 매도를 하시고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한번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에코프로 수익권에 계시기 때문에 수익 청산에 대한 부분 좀 중점적으로 도와드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 상황과 현재 종목에 대한 흐름을 좀 고려했을 때 단기 대응이 가장 유효한 시점인데요. 자, 길게 끌고 가지 마시고 현재 단기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목표가는 수익 5% 또는 수익 15% 대응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둘 중에 먼저 오는 가격대에서 목표가 설정을 도와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여기서 다음 문자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2717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DST 로봇을 매수가 2,650원의 비중 20% 대응 전략 궁금해 하셨네요. 자, 오늘장에 먼저 DST 로봇 먼저 종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36% 상승하면서 2,170원에 마감됐습니다. 자, 일단 DST 로봇 같은 경우에는 2,000원대 중반대 가격대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최근 추세 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네, DST 로봇은 적정 주가 1,600원, 비교값 1.36, 조금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이 종목 추세 살펴보면 장기간 좀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다가 올해 1월 들어서 좀 중기 추세가 상승 추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장대 음봉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단기 추세는 좀 하락, 그리고 오늘 장 후반에 이제 호재성 좀 공시와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중국 쪽에 이제 진출을 한다라는 소식인데, 그럼에도 조금 약한 반등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제 이런 점도 좀 참고를 하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DS 로봇 같은 경우에는 중기는 상승 살아있는 상황이지만 단기적으로는 하락 추세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고요. 자, 오늘장에 중국 공급에 관련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만 이런 호조 소식에도 불구하고 탄력은 좀 약한 상황입니다. 중국 신천 지역 규모의 약 1320제곱미터의 규모의 증설을 추진한다라는 그런 공장 소식도 들려온 상황이고, 뭐 이런 전기차 생산 공장 리노베이션을 끝내고 4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간다라는 이런 호재성 뉴스가 들려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에 반해서는 오늘의 탄력이 조금 더 약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000원대 중반대 매수를 하셨는데 현재 2,170원 초반대까지 좀 탄력적이지 못해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많이 아쉬운 상황인데요. 일단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단기 반등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10%나 마이너스 30%에 먼저 오는 쪽에서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등이 나오면은 본전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적당히 매도를 하십시오. 그 정도가 상승을 해도 충분히 어느 정도 단기적인 흐름은 나왔다고 보고요. 본전까지 기다리다가 본전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수가 계속 가준다면은 결국은 본전이 올 가능성이 높은데 아직까지는 지수가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보고요. 그리고 하락했을 때는 여기에서 장중에 짧게 하락하는 건 괜찮은데 10% 이상 빠졌을 때는 일단 추세적으로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를 일단 추격 매수하셨고요. 대응을 잘못하셨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2,650원이면은 여기죠. 그래서 최근에 지금 반등이 나왔었죠. 고점을 찍고 하락했는데 여기에서 사실 이렇게 좀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 이럴 때 매수를 했다고 하면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반등이 나오니까 그냥 다시 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추격 매수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락했을 때 짧게 손절을 해주셨다고 하면 큰 무리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계속 홀딩하다가 지금 거의 20% 정도 손실이 났습니다. 그런데 단기 흐름을 보면은 지금 급락 이후에 지금 횡보를 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양봉이 나오면서 반등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특별한 그 문제만 없다면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매수가까지 굳이 고집을 하다가 혹시라도 매수가가 안 왔을 때는 초장기 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매수 후에 매수가가 추격 매수였고요. 그리고 나서 매수가가 너무 높고 기준 없이 매매를 한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적당히 정리를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추격 매수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5% 정도 아주 소액으로만 들어가셨다고 하면은 현재 자리에서 10% 이상 추가를 해서 단가를 확 낮춰서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20%를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서는 추가 대응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매수가 그리고 기준 없이 매매한 것 그리고 비중 자체도 너무 많았다. 세 가지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너무 욕심은 부리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0%나 마이너스 30% 먼저 오는 쪽에서 대응을 하시고 그리고 다시 조정 후에 매도 다시 재매수에 대한 것은 일단은 고민을 해보시고요. 일단은 정리 후에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좀 아쉬운 상황이긴 합니다만 현재 부근에
부분에서 가장 좀 현명한 가격적인 전략을 제시를 도와드렸습니다. 일단 매수가 본전에 대한 그런 집착이라고나 할까요? 그 부분 좀 버리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고점에 들어가셨고 추격 매수에 대한 부분 아쉬운 상황이기 때문에 손절 마이너스 10% 또는 30% 이후 정리 후에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도와드립니다.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2235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대우 위니아를 매수가 3,680원에 비중 30% 진단 원하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대우 위니아 종가 먼저 확인할게요. 대우 위니아는 2.05% 상승하면서 3,985원에 마감이 될 상황입니다. 네, 차트상으로 보면은 최근의 추세가 우상향으로 아주 좀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추세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대우위니아 종목은 적정 주가가 5,400원, 비교값은 0.74, 지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이 종목은 뭐 대표적인 이제 미세먼지 관련된 테마이고, 미세먼지 관련주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여러 차례 방송을 통해서도 굉장히 좀 이제 좋은 그런 뉘앙스로 이제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제 미세먼지 관련주들의 움직임과 같이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일단 추세적으로는 중기와 단기 모두 지금 상승 추세 보이고 있는데, 단기 추세가 좀 상당히 강한 흐름입니다. 지금 이제 조정을 받다가 급등을 하고 다시 조정받고 또 급등하고 이런 패턴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같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워낙 정홍 대표님의 그런 전략 안에서 미세먼지 관련주 좀 중장기적으로 좀 탄력적으로 모아가셔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기억이 나실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중기와 단기 상승 추세 살아있고 특히나 단기적으로는 추세가 좀 탄력을 받아 있는 상태입니다. 자, 적정주가 비교해서도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 자, 그렇다면 일단 3,680원이면 지금 수익 구간에 계신 시청자분이신데요. 자, 그렇다면 목표가 설정 어떻게 할까요? 예, 일단은 단기 대응하시고요. 그리고 확실히 조정받았을 때 다시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본전 오면 매도하시거나 수익 10% 정도 짧게 보시고 조정 시에 다시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에 대유그룹주들이 흐름이 좋았었죠. 다른 기업을 인수를 하면서 기대감에 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움직이는 흐름이었는데 대유이니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매수 자리가 일봉상 매매를 하기보다는 단타 매매나 1박 2일 정도 짧게 볼 자리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응을 말씀드리고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80원이면은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실 매수한 자리가 매수 금액 자체가 아주 좋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고점을 찍고 살짝 조정을 받았는데 매수를 하셨죠. 그래서 최소한 좀 21선 이하까지 기다리는 그런 흐름이 가능했는데 매수가가 사실 21선 이하까지 확실하게 하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매수 금액 자체가 높다 보니까 이 정도에서 매수를 하셨다고 하면은 일봉 매매보다는 단기로 짧게 끝내는 게 맞다는 거죠. 장중에 들어가서 수익 10% 정도 노리는 자리거나요. 일봉상 매매를 하더라도 1박 2일 정도 볼만한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관련주들이 또 움직이는 흐름이 나오고는 있는데 그룹 자체적으로 그룹주들의 어떤 최근에 움직였던 그런 흐름의 영향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에 봤을 때는 계속해서 윗꼬리를 달면서 조정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정리를 해주신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너무 지금은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매수가 자체가 높기 때문에 길게 끌고 가기는 부담된다는 거죠. 그래서 짧게 대응을 하시고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21선을 이탈하고 조정을 받았을 때 매수를 다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전에 매도하시거나 수익 10% 매도 후에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한번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우 위니아 같은 경우 일단 현재 구간 수익권에 계신 시청자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하락 시에도 본전에서 처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상승 시 계속적으로 수익권 가져가신다면 10%의 목표가 대응 전략 전달을 해드렸고요. 자, 매수 타이밍이 조금 아쉬운데 21선 이탈 시 이전에 매도한 이후에 21선 이탈 시 다시 한번 좀 매수하는 전략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다음 문자 상담도 빠르게 이어가 봅니다.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2263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자, 기아차를 매수하셨고요. 매수가는 33,000원에 비중 20% 전망 궁금해 하셨습니다. 자, 오랜만에 기아차 상담 올라온 것 같아요. 기아차는 오늘 약보합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32,550원 마감이 됐네요. 자, 지금 거의 매수가 근처이셔서 좀 중요한 시점이고 그렇다면 최근의 추세 보니까 단기적으로 좀 흘러내리지 않나라는 생각인데요. 추세 어떻게 될까요?
네, 기아차는 적정 주가는 124,200원, 적정 주가 대비해서는 0.26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아차 같은 경우는 적정 주가가 꾸준히 한 8만 원 이상, 10만 원 정도 선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그 정도 좀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상으로는 이제 중기는 상승 그리고 단기는 하락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좀 차트를 길게 보면은 중기와 단기 모두 지금 좀 박스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 많이들 좀 아실 것 같습니다. 적정 주가가 124,200원 되는데요. 자, 지금 추세를 확인을 해보면 중기로는 상승 추세 살아 있습니다만 단기로는 하락 추세 계속적으로 좀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33,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지금 오늘의 종가가 32,550원입니다. 거의 지금 매수가 근처이신데 자, 그렇다면 앞으로 좀 대응 어떻게 할까요? 네, 이 종목은 짧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손절업 %, 수익 10% 이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완성차 업계의 흐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장기적인 전망에 대해서는 약간 좀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크게 좋을 것이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긴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제 성장성의 한계가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드 배치로 인한 불매 운동이나 이런 것들도 있었죠. 그래서 그런 갈등이 완벽하게 해결됐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과거처럼 폭발적으로 향상되면서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흐름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현대차는 반등이 조금 나왔는데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거의 움직임이 없었어요. 사실 수급적으로 이 정도 하락했으면은 수급이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매수가 많이 들어오면서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작년에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한 그런 영향도 있다고 보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이 자동차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조금 좋은 흐름은 아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그런 흐름들이 개선될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강하게 유입되면서 반등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수가 하락한다면은 이렇게 약한 흐름에 있는 종목들은 더 하락할 수 있는 거죠.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000원이면은 지금 여기에요. 그래서 매수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장기적인 중기 저점으로 보이죠. 그런데 길게 보면은 사실 이 종목은 2012년에 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더 하락했을 때는 굳이 길게 계속 들고 갈 필요는 없다는 거죠. 흐름 자체가 장기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하락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메리트가 없는 상태고요. 현대차가 반등이 나왔다가 이제 조정받을 그런 타이밍이 왔다는 것도 기아차에는 호재가 아닌 악재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 자체적으로 반등이 나오더라도 크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길게 들고 가는 것보다는 단기로 짧게 대응을 하고 그리고 나서 향후에는 좀 관망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손절 5%, 수익 10% 짧게 대응을 하시고 일단은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현대차와 비교해서 아무래도 기아차는 완성차 같은 종목으로 좀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단기 대응 전략이 유효합니다. 전략 세워주셨는데요. 손절 마이너스 5% 좀 짧게 대응해보시고 수익을 10% 대응 전략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릴게요.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이어갑니다.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7238님 보내신 문자 확인할게요. 광동제약을 매수하셨고요. 매수가는 9,400원에 비중 50% 진단 부탁드립니다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광동제약 종가 확인합니다. 오늘은 1.17% 빠지면서 9,32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광동제약 같은 경우는 만원대를 좀 넘었던 그런 변동성이 나왔었는데 다시 좀 눌리면서 9,000원대 초반대까지 최근에 눌리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추세 어떻게 살아있는지 확인할게요. 네, 광동제약은 적정 주가 14,800원, 비교가 0.63,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의약품 업종 중에서 저평가된 종목 많지 않은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적정 주가가 작년 1월 대비해서도 약 40% 정도 올라온 상태에서 지금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추세를 살펴보면은 지금 바이오 제약 관련된 종목들이 좋은 흐름 보일 때 동반 상승을 했고, 그리고 역시 이제
독자적인 움직임보다는 이제 업종을 좀 따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중기적으로는 지금 상승 추세,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최근 좀 낙폭이 과하면서 이제 반등이 나오고는 있지만 그래도 단기는 하락 추세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광동제약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추세, 중기로는 상승 추세 살아있지만 단기로는 하락 추세에 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전에 10,000원대 초반대 가격대까지 좀 튀었다가 다시 좀 이내 눌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9,400원대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현재 가격대와 조금은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만 중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은 또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본전 근처에서 매도를 하시거나 수익 10% 이 정도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금 본전 아래예요. 그래서 수요일에 상승 출발하면은 수익 10% 정도까지 노려보시고요. 그리고 급락했을 때는 마이너스 5% 정도에 일단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매수가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매수가 자체가 고점에서 크게 조정받은 상태는 아니고요. 물론 그 다른 의약품 업종에 있는 종목들보다 저평가되어 있고 또 상승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메리트를 느끼실 수도 있는데, 업종의 흐름보다 현저히 약했다는 건 지수가 꺾이거나 업종의 흐름이 꺾였을 때는 조정을 더 받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는 큰 메리트는 없다 생각을 하고요. 비중이 50%입니다. 50%를 60일선을 이탈하려는 그런 상황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그래서 길게 끌고 가다가는 손실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9,400원이면 여기에요. 그래서 지금 매수가 자체가 60일선을 이탈하려는 그런 상황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큰 메리트가 없습니다. 그리고 60일선을 이렇게 이탈하고 크게 벗어나겠고 강하게 상승하지 못하는 종목들은 결국은 120일선 이탈 가능성이 높다고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 본전 근처에서 정리를 하자는 생각이고요. 이 종목은 업종의 흐름보다 현저히 약합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폭발적으로 향상되거나 최근에 또 의약품 업종이나 제약 업종들에서 움직였던 신약 개발 이런 기대감이 있는 그런 흐름도 아닙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그 제품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 그런 것들은 있지만 아직까지는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크게 기대하는 것은 좀 무리다.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는 역시 의약품이나 제약 업종이나 너무 크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조정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이 종목도 같이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수가 자체가 60일선 근처에서 불안한 흐름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그래서 추가 하락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일단 본전 근처에서 정리를 하고 더 하락했을 때 매수를 하는 게 훨씬 효율성 측면에서 낫다는 거죠. 그리고 비중이 50%이기 때문에 조금만 하락해도 손실폭이 커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수가가 불안한 상태라면은 정리를 하고 더 아래에서 매수를 하는 게 낫다는 거죠. 혹시라도 그냥 간다고 하면은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셔도 되니까 뭐 크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비중이 작고 또 매수가가 낮다고 하면은 일부만 매도를 하고 아래에서 추가를 할 수 있는 전략도 가능한데 매수가 자체가 고점에서 조금밖에 조정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중이 50%이기 때문에 그런 전략도 조금 부담스럽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일단 정리 후에 확실하게 조정 시에 다시 한번 매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비중이 50%나 되시기 때문에 비중 관리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광동제약은 다른 제약바이오주에 대비해서는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지만요. 자, 일단 수요일 내일장이죠. 내일장 출발할 때 좀 상승으로 이어간다면 수익 10%에서 좀 실현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하락 시에는 본전 근처에 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계속해서 급락 시에도 손절 마이너스 5%에 대해서 의견 전달을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해서 현명하게 대응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광동제약까지 여러분들의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요.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이어갑니다. 자,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8196님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한국가스공사를 매수가 47,100원에 비중 20% 매도가 궁금해 하셨습니다. 자, 한국가스공사 오늘장 먼저 흐름 확인합니다. 2.33% 빠지면서 48,15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 최근에 좀 반등을 이어오는 흐름인 것 같은데 오늘은 어제장에는 길게 좀 양봉을 뽑아냈는데 오늘은 음봉으로 마감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먼저 추세 그리고 적정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가스공사는 적정 주가가 13만 7,900원으로 비교값이 0.35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기가스 업종들을 좀 살펴봤더니
고평가된 종목들도 비교값이 0.53, 0.48, 그리고 저평가된 것들은 0.19, 0.24, 즉 업종 전반적으로 거의 모든 종목이 다 저평가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도 좀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추세를 살펴보면 이 종목은 올 2월에 중기 상승 추세에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급등과 급락이 좀 반복을 했지만 단기적으로도 지금 상승 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중기, 단기 상승 추세에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자, 적정 주가 비교에서는 뭐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 그 부분은 저희 종목 시간을 통해서도 항상 말씀을 드려서 기억이 나실 것 같은데요. 일단 매수가가 47,100원입니다. 자, 오늘장은 48,150원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권에 계신 시청자분이신데, 자, 그렇다면 언제쯤 좀 매도를 하고 이 수익 관리 어떻게 해야 될지 전문가님, 네, 짚어주시죠. 네, 이 종목은 일단 본전 매도나 수익 10% 이 정도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종목 그 전기가스 업종에 있는 종목들은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향상을 바라기는 조금 어렵죠. 그런데 안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분 구조만 보셔도 아실 거예요. 정부, 한국전력, 그리고 국민연금공단 이렇게 안정적으로 대주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회사가 없어진다거나 그럴 염려는 없는 기업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는 또 합병에 대한 뉴스도 있는데 아직 확정적으로 뭔가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업종에 있는 종목들은 지수와 상관없이 보셔도 되는 그런 흐름입니다. 사실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지수가 정말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그런 상황만 아니면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업종에 있는 종목들은 주가의 흐름만 보고 고점일 때는 매도를 하시고요. 그리고 정말 그 고점에서 너무 많이 빠졌다, 저점 부근이다 싶을 때는 지수의 흐름과 크게 상관없이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지수가 정말 크게 빠졌을 때는 주가가 이렇게 같이 하락했을 때는 저점에서 매수를 하면은 지수가 불안한 흐름에도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기억해 두셨다가 좀 안정적인 자금 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주가는 그렇게 낮은 주가는 아닙니다. 사실 단기적으로 보면 좀 낮아 보이는데 일단 조금 반등이 나왔어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47,100원이면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은 저점에서 크게 상승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고점에서 조정받은 것도 별로 크지는 않아요. 길게 보면은 2016년에 3만원대 가격이 55,000원 정도까지 왔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은 나왔다고 보고요.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별히 아주 큰 가격 메리트는 없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불안했을 때는 굳이 들고 갈 필요가 없고요. 지수가 간다고 하면은 굳이 이런 그 무거운 종목보다는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종으로 매매를 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약간 애매한 상태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지수 흐름, 특히 지수가 여기에서 꺾인다고 하면은 서서히 천천히 꺾인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은 지수 상황이 하락했을 때는 단기에 좀 크게 빠질 수 있는 그런 흐름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랬을 때는 이 종목이 주가에 하락했을 때는 본전에 일단 매도를 하는 게 낫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 한국가스공사를 길게 끌고 갈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본전 오면 매도를 하시고요. 수익은 10% 정도 짧게 대응을 하신 후에 향후에 지수가 정말 크게 빠지거나 주가가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 그때 안정적인 자금 운용을 원하시는 분들이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수익권에 계신 시청자분이십니다만 이 종목에 대해서는 지금 흐름에선 짧게 끊어가자라는 의견이십니다. 일단 손절을 본전에 잡으시고요. 일단 수익 구간은 10% 목표가 설정을 도와드렸고요. 이후에 지수라든지 가격적인 조정이 확실하게 일어났을 때 그때 좀 안정적으로 끌고 가실 분들에 대해서 이 종목 다시 한번 주의 깊게 봐주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 빠르게 이어가 봅니다. 다음 문자는요, 3837님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3S를 평당가 8,300원에 비중 70%, 5년 보유 중인데 계속 기다려야 할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5년 정말 상당 기간 기다리셨죠? 오늘은 1.49% 상승하면서 2,04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네, 오늘은 좀 상승을 했지만 정말 너무 오래 기다리셨는데 어떻게 좀 추세 빠르게 확인해 볼까요? 네, 이 종목은 상담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적정주가 2,000원으로 비교값 1.02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적정주가와 주가의 방향이 거의 유사한 흐름입니다. 이 종목은 지금 최근 단기적으로 이제 급등과 하락을 반복하긴 했는데 중기적으로는 이제 상승 추세,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하락 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3S 같은 경우 오늘 1% 넘게 좀 상승을 했지만 2,000원대를 간신히 좀 회복을 한 상황이었고요. 최근에 변동성이 나왔을 때도 뭐 2,500원 정도가 최고가였습니다. 5년을 보유하셨고 지금 70%에 그리고 매수가는 8,000원대 초반이기 때문에 어떻게 좀 지금 현재 구간 진단을 해드려야 될지 고민이 좀 어떻게 할까요? 네. 이 종목은 현실적으로 중기 대응을 조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중기 보유하시면서 어떤 호재로 급등했을 때 최대한 고점에서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렇게밖에 전략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요. 비중이 70%인데 그 하락이 지금 70%가 넘게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종목으로 전체 비중에서 50%가 넘는 손실을 보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매도를 조언하기는 어렵고요. 혹시라도 정말 그 금액을 크게 증액을 할 수 있을 때는 이 종목을 매도를 하고 다른 종목을 매매를 하시는 게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소외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에 강하게 상승하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매수는 가능했는데 대응이 잘못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매수가가 8,300원이죠. 그러면은 이 정도예요. 그래서 매수하실 당시를 보면은 사실 뭐 매수는 하실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때 고점을 찍고 하락하고 나서 어느 정도 좀 지지가 되는 듯한 그런 흐름을 보였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나 매수는 가능했다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사실 잘못된 건 그 다음 대응이죠. 하락했을 때 손절 짧게 이렇게 대응을 해줬으면은 됐고요. 그리고 중간에 50% 넘게 하락했었습니다. 그렇다가 다시 반등이 나오면서 본전에서 크게 멀지 않은 자리까지 왔었어요. 그러면은 이런 상태에서는 일단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정리를 못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결국 끌고 왔죠. 그래서 이 종목을 매매하는 패턴을 봤을 때는 역시 특정 종목 집착 그리고 매수가에 대한 집착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향후에는 이런 매매를 하시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종목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소외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에 강하게 반등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혹시라도 크게 금액을 투자금을 증액을 할 수가 있다고 하면은 이 종목을 과감히 매도하고 다른 종목을 교체하면서 시장에서 갈 수 있는 종목으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일단은 중기 보유하시면서 강한 상승이 나오기를, 호재가 나와서 상승하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옳은 방법인지 잘 고민을 해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가만히 놔두면은 본전까지 올라올 수 있겠지, 뭐 이렇게 좀 안일하게 투자하실 분들에 대해서도 참 좋은 조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5년 동안 보유하시면서 계속적으로 좀 떨어지는 부분에서 좀 너무나도 고민 많으셨고 속상하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 현실적으로 중기 보유의 방법밖에는 현재 구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현재 주도주가 아니기 때문에 호재를 좀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 다시 한번 좀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투자에 있어서는 더욱더 현명하게 이어가실 수 있도록 저희 정석투자 계속해서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다양한 종목 상담 두 분과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상담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주식의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상담까지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봉투선생 이강민 전문가님 준비하신 포트폴리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 통해서 포트폴리오 확인하시죠. 네, 봉투 선생의 오늘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여전히 칩슨 미디어 한 종목 담겨 있는데요. 계속해서 보유 의견 주시면서 수익률은 6.55%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계속해서 칩셋미디어를 지금 오늘 장도 보유를 하고 계시고, 일단 수익률이 6% 넘게 이제 7%를 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목표가가 9,900원 잡아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유할까요? 네, 목표가가 올 때까지 보유를 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흐름이 살아있고요. 사실 아래에 왔을 때 추가해서 대응을 해도 되기 때문에 일단 본전 근처까지 혹시라도 하락했을 때는 본전 매도나 아니면은 더 추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율주행차 테마주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볼 수 있는 테마주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큰 무리가 없는 상태다. 그리고 흐름 자체가 지금 괜찮은 흐름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수익 10% 이상은 충분히 달성 가능하기 때문에 계속 끌고 가면서 대응을 해볼 생각이고요. 이렇게 확실하게
저점 매수를 한다고 하면은 크게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반등이 나왔을 때는 본전이 왔을 때는 이제 매도나 아니면은 더 하락했을 때 추가까지 생각을 하고 대응할지 행복한 고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저점 매수를 하시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오늘은 일단 포트에 한 종목이 있기 때문에 실전에서 최근에 매매를 했던 그런 사례를 또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네. 먼저 첫 번째는 캠트로닉스인데요.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추천을 했다가 한번 급등을 했었죠. 3월 5일에 급등을 하면서 15% 이상 수익 실현을 했던 그런 종목인데요. 그리고 나서 또 조정을 기다렸다가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시했던 매수가가 6,500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6,500원이 이틀에 걸쳐서 왔었어요. 3월 7일과 3월 8일에 이렇게 왔었는데 당시에 3월 7일 같은 경우에는 6,500원을 확실히 이탈을 했었죠. 그런데 그 당시에 보면은 거래 금액이 아주 크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뭐 매수가 좀 덜 됐을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매수가 아래로 하락했었다가 반등이 나오면서 목표했던 10% 수익은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매매할 때 아무리 강한 종목, 추세가 좋은 종목이더라도 내가 목표하는 매수가가 왔을 때 매수를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종목의 추천 사례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저점 부근에서도 최대한 더 아래에서 매수하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리한 추격 매수보다는 이런 매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또 한 종목은 디젠스입니다. 디젠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천 가격이 2,100원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2,100원에 추천을 했는데 사실 15원 차이로 가격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네. 매수는 안 됐는데 이 종목도 최근에 보면은 급등을 했었죠. 그리고 그 급등 이후에 조정을 충분히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2,100원이 올 때까지 매수가를 제시를 해드렸는데 아쉽게 매수가는 오지 않았지만은 이렇게 급등했던 종목들도 매수가를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굳이 위에서 추격하다 보면은 갑자기 급락하는 그런 상황도 오거든요. 특별히 악재가 발생해서 급락하는 종목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자연스럽게 하락하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매수가를 설정해서 저점 매수를 하려는 습관을 기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저점 매수를 하려다 보면은 매수가 안 될 수도 있지만 매수가 됐을 때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서두르지 마시고 고점에서 추격하는 습관보다는 저점에서 매수하는 습관을 계속해서 들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칩셋미도 계속해서 보유 의견을 주셨습니다. 목표가에 대해서는 9,900원까지 끌고 갈 그런 홀딩 의견을 주셨고요. 그리고 두 가지 종목에 대한 사례를 말씀을 해드렸는데 아무리 좋은 종목도 지금 현재가에서 따라가지 마시고 항상 저점 매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신 만큼 좋은 종목과 그리고 좋은 가격대 매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봉투선생 이강민 전문가님이 제시하는 포트폴리오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이어서 코인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코인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네, 이번 시간은 코인 돋보기 시간입니다. 코인에 관한 모든 것을 저희가 또 이슈 점검과 시세도 알려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이슈가 떴는지 먼저 코인 돋보기 이슈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코인 돋보기 오늘의 이슈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요. 일본 마운트콕스 법정관리인이 매도 일시 중지했다라는 이슈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이슈는 중요한 이슈죠. EU 쪽에서는 암호화폐 채굴은 합법이고 채굴 규제할 근거는 없다라고 발표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이슈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악용한 유사 수신 행위가 급증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전에도 계속해서 좀 중요하게 강조를 해주셨던 EU 쪽에서의 발언도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이런 코인 관련된 시장을 어떻게 좀 바라볼 수 있을지 또는 어떻게 좀 변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도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슈 먼저 점검을 해볼까요? 네, 먼저 첫 번째 이슈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매도 물량은 좀 일시적으로 줄었다. 하지만 그 매도 물량을 다시 누군가 받은 매수 세력도 있고 개인들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매도가 나올 수 있는 물량은 동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또 이 대량 매도가 9월 달에 이 법원 판결에 따라서 또 나올 수가 있다는 거 같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후에 어떤 채굴장 관련된 이 소식은 사실 채굴장에 대해서 이제 합법
또 뭐 채굴 장에 대해서 불법 이렇게 딱 규제를 내린 건 이제 중국 쪽이 가장 강력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채굴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전기세입니다. 그래서 이 산업용 전기 요금에 대해서는 EU 측에서도 다시 한번 또 점검을 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는 거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유사수신행위 관련해서는 이미 방송을 통해서 이런 사기 수법 조심하라고 전달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그 말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 서울경제 시청자분들은 노력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없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좀 잘 이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EU 쪽에서는 암호화폐 채굴은 합법이다. 그리고 채굴 규제할 근거는 없다라고 좀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채굴에 사용되는 전기세에 대한 부분인데, 아무래도 이 원가 절감의 가장 중요한 조건인 만큼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좀 계속해서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전에도 또 윤영 연구원님이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런 사기 사례라든지 각종 그런 수법들 정리를 해주신 만큼 주의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이슈 3가지도 점검을 도와드렸고요. 그렇다면 이어서 오늘의 시세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좀 회복이 더딘 상황인가요? 네, 지금 암호화폐 시세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 좋다라는 말씀이 낙폭이 크다라는 첫 번째 이유도 있고, 두 번째는 시장이 좀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약간의 반등과 다시 또 하락, 반등 하락, 이게 지금 반복이 되고 있고, 비트코인의 급등 그리고 비트코인의 급락, 이런 시장이 나타날 때 알트코인이 동조해가지고 움직였었는데, 최근 보면 비트코인도 좀 정체돼 있고 알트코인도 좀 정체돼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에서는 무조건 신규 매수라고 한다면은 3에서 5% 정도, 이미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정도로 좀 짧게 목표를 가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좀 교육 시간에 말씀을 드릴 건데, 에어드랍이라는 그런 또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이더리움 같은 거를 갖고만 있어도 이제 다른 알트코인을 주는 그런 이벤트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에어드랍도 좀 참고를 하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시세 살펴드렸고요.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투자 내용을 알려주실지 바로 들어볼게요. 어떤 내용이죠? 네, 오늘은 알트코인 중에서 네오라고 하는 알트코인을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이 네오는 2015년에 발행이 됐고, 개발자는 이제 다홍페이,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중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POS에서 발행형 코인이고 약 1억 개 정도 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엔트쉐어라는 이름이 이제 변경이 됐고, 중국에서 시작된 최초의 블록체인 프로젝트, 그래서 중국판 이더리움이다, 차이나 이더리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더리움처럼 이 네오도 독자적인 가상머신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 가능합니다. 또한 네오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특정한 개발 언어가 필요한 게 아니라 C 언어, 자바, 파이썬, C샵 등 언어로 얘기하면은 영어, 중국어, 한국어, 일어, 이렇게 다양한 말로 개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용 지갑, 또 거래소에 이 네오를 보관을 하고 있으면은 가스라고 하는 토큰을 지불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네오와 가스의 그 가격이 한 50% 정도 되기 때문에 네오를 대량으로 갖고 있으면은 부가적인 수익도 얻을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오 같은 경우는 이제 시세가 분출하게 된 그 기대감이 첫 번째, 중국의 첫 번째 블록체인 프로젝트다라는 것이고, 바이두, 위챗, 알리바바처럼 중국은 독자적인, 폐쇄적인, 중국 내에서 자국의 기업을 육성하는 그런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중단됐지만 앞으로 블록체인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좀 푸시를 할 경우에는 이제 크게 상승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있고, 또 빠른 전송 속도입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1초에 15건을 처리하는데, 네, 네오는 약 1000건 가까이 처리를 하기도 하고,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확장성, 다양한 언어로 개발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게 다양한 뒤에 이제 나올 수 있다라는 그것도 기대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악재가 터지면서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일단 블록체인이 6시간 동안 중단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네오 같은 경우는
그 블록을 생성하는 권한을 13개의 노드들이 이제 결정을 하는데 이 중에서 하나가 중지가 되면서 다른 12개 노드도 멈춰버린 그런 사태가 발생을 했고 일각에서는 이제 노드가 7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량 처리가 좀 불가능하지 않냐라는 의구심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블록체인 이코르 탈중앙화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로 인해서 네오가 조금 이런 가치에 미치지 못하지 않냐 이런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네오코인 살펴봤고 다음 목요일에는 스팀이라는 코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알트코인 종류가 정말 많습니다. 그 부분 저희 코인 돋보기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꼼꼼하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관심 계속해서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코인 돋보기까지 다양한 정보 내용을 말씀을 도와드렸는데요.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과 인사 나누기 전에 투자고지 다시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정보 말씀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 저녁 함께 해주신 두 분과는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정보 말씀 도와드렸고요. 그리고 정의 대표님의 트위터 통해서 실시간 투자 전략과 다양한 공지사항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팔로우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이죠. 정의 대표님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